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하루가 조용해졌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바빠 조용할 틈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차분해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조용함이 외로움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여성의 사연을 통해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마음의 변화와 그 의미를 차분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느끼고 계신 이 조용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눈을 떴는데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고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리거나 텔레비전 소리가 자연스럽게 켜졌을 텐데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집이 저 혼자만 남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텅 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하루를 떠올려 보면 조용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 남편 출근 챙기기, 장 보러 가는 길,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까지 하루 종일 누군가의 요구와 일정에 맞춰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쉼없이 움직이는 삶이 성실함이고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은 게으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게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빈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게만 살던 제 삶에 처음으로 여백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을 덜 만난다고 해서 마음이 텅 비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감정과 관계가 정리되면서 마음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조용해진 하루 속에서 제 마음의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제 모습을 보며 걱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변한 건 아닐까, 마음이 다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니 말이 줄어든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뇌가 강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더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 가능한 일상과 차분한 환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조용함은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선택한 방향입니다. 하루가 조용해지자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을 천천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아쉬웠던 기억도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조용해지고 나서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생각보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피곤했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쁨 속에 묻혀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해진 하루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우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분명히 쉬고 있었는데 몸은 무겁고 마음은 쉽게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라고. 하지만 막상 쉬기 시작하면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용해졌다고 해서 바로 편안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쁠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던 질문들이 조용한 시간에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질문들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후회하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를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건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전만큼 기쁘지도 예전만큼 화나지도 않는다고 스스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이 정리된 것입니다. 이제는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건 무뎌짐이 아니라 선택의 변화입니다. 이상하게도 조용해진 뒤에 더 분명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존중하는지, 어떤 말이 상처였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는지, 시끄러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용해지자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느려도 괜찮아졌습니다. 속도를 줄였다고 해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내 호흡에 맞춘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균형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면 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건강, 마음의 평온, 하루의 리듬, 조용해진 삶은 기준을 바꾸어 줍니다. 하루가 조용해진 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내가 왜 이러지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자 제 자신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보호자였습니다.
그 역할들이 사라지자 처음에는 제가 텅 빈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제야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감정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후 여성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로 역할 상실 이후의 재정립을 말합니다. 이건 실패도 아니고 우울도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용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에게 제 하루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하루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루가 끝난 것 같았는데 그날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설명할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한지,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제 자신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그게 나태함이 아니라 제 속도라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의 이 시기를 삶의 재배치라고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일과 가족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중심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조용해지고 관계가 단순해지고 마음의 소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건 퇴보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조용해진 하루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몸이 먼저 지쳤고 눈을 붙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녁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없고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굳이 확인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어야 하지? 그 생각이 저녁마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질문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녁도 하루의 일부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하나 줄이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저녁 덕분에 하루가 비로소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녁이 길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저녁의 조용함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끄러울 때는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 뒤에는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이 말들은 누가 해준 말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들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지금의 제 모습을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할 수 없는 게 많다.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지나간 기준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조용해졌다는 건 삶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과한 기대, 지나친 책임, 남의 시선, 이런 것들이 하나둘 삶에서 빠져나가면서 조용함이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조용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잘 산 하루인지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해냈는지, 누구를 도와줬는지,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하루를 다르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아프지 않았는지,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지, 하루를 무사히 마쳤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보낸 하루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포기해서 낮춘 기준이 아니라 살아보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경험에서 나온 기준이었습니다. 조용해진 삶은 저를 세상에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서 있던 자리를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자리,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리는 생각보다 편안했고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제 삶의 속도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이 자리가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하루가 조용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보다 연락이 줄었고 일정이 단순해졌고 하루가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조용함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삶이 멈춘 신호가 아니라 삶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충분히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불을 끄고 누우면 그제야 진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소음도 사라지고 밖의 소리도 줄어들고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종종 하루를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누군가를 만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놓친 일, 잘못한 말들. 하지만 요즘은 그 생각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오늘도 잘 버텼다는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으면 조용한 밤이 불안이 아니라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끝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이 이제는 싫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해진 하루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조용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조용해졌다는 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삶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하루가 조용해졌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진 하루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자서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저도 그 질문을 수없이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 누군가를 만나지 않은 날, 집안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지낸 날, 그런 날이 반복되면 괜히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소란 속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걸 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왜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하는지. 지금은 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내 삶을 내가 충분히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딱히 급한 일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하루 일정이 전처럼 빽빽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의 하루는 성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몸이 괜찮은지 살피고 밥을 먹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삶입니다. 저는 이제 조용한 하루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없고, 누구의 평가도 없고, 누구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 조용한 하루 덕분에 비로소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 역시 이미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조용하게 지나갔다면 그 하루를 조금은 다정하게 바라봐 주셔도 됩니다. 그 하루는 당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이 지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100셋이 대상 식통은 조급하지 않은 이야기, 존엄을 지키는 이야기로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